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mak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진 님이 아침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네. 출근길에 듣는 최애 시사방송입니다. 오늘은 여유가 생겨 라디오가 아닌 유튜브로 보게 되네요. 기대됩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네.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 공유도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AS 타임부터 가볼까요? 네,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기 전에 네. 어제 인터뷰를 잠깐 복귀해보는 시간인데요. 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당대표 도전 출마 결심을 거의 굳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네. 어제는 대구를 갔고 오늘은 출마 선언하고 나서 광주를 간다고 해요. 영호남을 아우르는 뭐 이런 행보 같은데 네. 이로써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후보는 총 10명이고요. 이들 중에 5명의 후보만 본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네. 자, JB의 삐딱한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항상 삐딱해야 돼요. 아, 이것도 부담인데. 그러잖아요. 삐딱 정신은 사랑이라고 또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본 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제 컷오프 이후에 아마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토론인데요. 후보자 간에.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언론이 신구 대결 구도로 지금 조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각 주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목할 현상은 지금은 나홀로 외침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떤 후보자 간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나홀로 외침이 아니라 면전에 대고 이제 외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까지 지를 수 있는지, 아하. 그다음에 또 어떻게 방어를 할 건지 이걸 보면 신구 대결의 온도를 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거가 그러니까 상당히 주목거리라고 보고 그게 어찌 본다면 흥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5명의 컷오프를 누가 통과할 거냐. 그렇죠. 뭐 거의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마지막 한 자리가 조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JB랑 내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네. 그건 좀 더 보고 할게요.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없는 맹탕 부실 청문회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짚기 위해 제1야당이 제출한 증인 참고인 전원의 채택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 수단이 인사청문회다. 그러나 청와대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공룡 여당이 매번 증인 참고인 한 명 없는 맹탕 부실 청문회를 일삼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일을 되풀이한다. 이럴 거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려 하나.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전면 개편하라. 무엇이든 단독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거대 여당이 아닌가.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이 뭐냐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성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6일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지금 여당과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그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대충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조국, 박상기, 이광철, 한동훈.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민 교수와 권경의 변호사. 이 두 사람은 이른바 조국 흑서 저자죠. 국민의힘의 전략이 대충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익히 예상했던 일이죠. 조국 수사, 더 나아가서 울산 사건, 그리고 김학의 출금 사건 등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냥 묻히지는 않겠죠. 왜? 위원들이 질문으로 대신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뭐 질문으로 초점을 여기에 맞출 건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네. 분석하고 말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관심사는 여당의 대응 전략이거든요. 네. 자,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 공세를 펴면 이거에서 맞불을 놓으면서 그게 아니죠 라고 김호수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웨이 경기가 돼버리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네. 그 자체가 이제 그 깔림판에 이제 그 뛰어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적 과오가 되겠죠. 그러면 각을 틀어야 될 텐데 여당 같은 경우는 어디로 틀 거냐? 어디로 틀어야 되죠? 저는 이게 이제 궁금한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당 전략에서 각을 틀 수 있는 대상은 윤석열이다. 아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네. 김오수 청문회에서 아마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그 야당에서는 조국, 뭐 울산, 김학의 이런 거를 소환하려고 한다면 여당에서는 윤석열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면 윤석열의 무엇을 그러면 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재임 시절에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은 그건 하나만하지. 야당이 설정하고 있는 판과 네. 사실은 거의 같은 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을 소환을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점을 그러면 칠 거냐 이게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디테일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전략 회의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할지 좀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것만 딱 찍어주시는 거죠? 네. 어떤 각을 해라 요거는 안 하시는 거고. 그걸 제가 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일전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김오수 청문회가 자칫 본의 아니게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 무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 나온 김에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갔더라고요. 네. 지금 대선 행보 공부 중이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어제 쫙 이어졌고 거의 모든 언론이 똑같은 사진, 똑같은 내용을 실었던데 네. 이런 논조도 괜찮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반도체 수업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거의 모든 언론이 거의 똑같은 시점에 거의 똑같은 사진을 실었다. 이 현상은 딱 하나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뿌렸다. 그죠? 아하. 그죠?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렸다. 일종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 제가 워낙 저는 문과 출신이거든요. 네.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가서 3시간 공부하면 반도체를 압니까? 그죠? 알수 있나요? 모든 걸 알진 못하겠죠. 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뭔가 필요하다고 방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술적 측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과가 아닌 문과의 측면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뭐 거기 안내를 맡았던 교수는 생각보다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넓더라. 네. 반도체 분야 인력 수급 문제에 관심을 보이더라. 뭐 네. 이런 멘트까지 해주셨더라고요. 뭐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뭐 메모리가 있고 뭐 비메모리가 있고 뭐 하던데 그렇죠. 넘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누차 얘기지만 저는 문과라.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에서 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현님, 아니 저리 모아놓고 보면 청문회 재밌긴 하겠네요. 예. 윤석열의 대선 1차 검증판이라고 해주셨고요. 6365님은 청문회 증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화 한 프로 찍으려고 작정을 했나 봐요 해주셨고 1105님은 제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국민을 뭐로 보는 거예요. 청문회는 왜 합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청문회가 필요하냐.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 필요하냐. 검증은 되는 거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뜻이 원래 이제 듣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청문회는 신문회죠. 청문회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신문회. 그래요? 그게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바꿀까요? 그게 또 뭔가 현실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이름이? 네. 그럼 더 싸우면 어떡해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사업을 그동안 벌여왔거든요. 네. 근데 부실 매입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했었던 거죠. 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이 저거 같더라고요. 네. 이종배 의원이 입수한 자료가 있어요. LH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매입 실태 특정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자료인데 네.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부실하게 매입을 했는가. 뭐 대표적인 사례 2개만 말씀을 드리면 베란다를 샌드위치 판넬로 불법 확장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불법 확장? 네, 이건 일단 그 불법 증축물인데 이거는 그러면 그 매입을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지금 국민 세금으로 매입을 한 거죠. LH가 이제 이걸 사들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샌드위치 판넬 많이 들어봤죠.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네, 불나면 난리 나는데. 안전 네. 문제도 있는데도 그냥 사들였다는 거고요. 2번째 사례.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목적을 내세우면서 오피스텔을 사들였는데 어떤 오피스텔을 사들였느냐? 나이트 클럽을 비롯한 위락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오피스텔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아, 네, 스트레스 풀라는 건가요? 네. 이종배 의원은 이걸 부실 매입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 부실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그 꼬리표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평가표를 누락하거나 전문기관 없이 단독으로 실태조사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정밀하게 어떤 그 조사 검증하지 않고 그냥 사들였다. 네. 막무가내로 사들였기 때문에 부실이다. 이런 지금 평가를 내린 건데, 근데 이게 다일까?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일전에 JB타임 시절에 한번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기존 주택 매입 과정에서 청탁, 담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말도 안 되는 매입 사례에서 일단 확인되는 건 내부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그 매입해서는 안 되는 주택을 매입을 했다면 내부에서 걸러졌어야 되는데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해당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농가를 부릴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바로 그 여지 속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청탁과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몇 번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종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제목에 특정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던데 과연 감사 과정에서 이걸 밝혔는지 검증이 필요한데 밝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결론은 내리지 않았겠죠.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사가 엉터리였다. 전문기관 없이 단독으로 실태조사했다. 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LH에게 이것을 판 이전 주택주하고 부실 매입의 당사자하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봤는지 저는 한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JSD 희동님이 이건 부실이 아니라 부정이죠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정세영님이 LH 해체 축소시켜라 의견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어제 김부겸 총리가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과연 또 이게 답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해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 기준의 그러니까 주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 해체 수준이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라. 네. 일단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체 수준으로 되어버리면 이전의 기능을 그럼 어디서 그러면 그러니까요. 인수하느냐. 네. 이게 이제 그것도 중요한 중요하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대안이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산하에 SH가 있고 경기도 산하에 GH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쪽으로 그냥 다 넘길 수도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가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좀 뚜껑 열어봅시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언제 나오냐고 도대체.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인내심을 갖고. 자, 마지막 뉴스는 어떤 겁니까? 요즘 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해군 제3함대 사령부 소속 4명의 병사가 택배로 술을 받아 마시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아, 군대에서 택배로 술을. 예, 그러자 간부들을 폭행하고 도주를 했다고. 하하. 이게 한 병사가 휴대폰으로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서 술을 좀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술이 택배로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8일 새벽에 술 먹고 소란을 일으켰는데 당직 사령과 당직 사관이 이걸 이제 적발해서 질책을 하니까 이들을 폭행하고 유병소를 통과해서 부대 밖으로 도주했다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하하. 부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강이 엉망이네요. 그 6일 전인 12일에는 해군 그 7기동전단 이하부대에서 술 취한 이번에 간부가 병사들을 폭행한 일이 또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왜 이래요? 자, 한번 종합 정리해 봅시다. 부대잖아요. 네. 부대인데 들어가고 나가는 게 참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 2번째,
계급 질서도 아랑곳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금도로부터도 아주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그 현상을 종합을 하면 이것이 부대라고 도저히 볼 수는 없죠. 네. 어떤 정치인의 표현을 빌리면 아사리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술독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술고래들의 난장판. 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뭐 규율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치고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 하나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네. 술이 택배로 버젓이 배달됐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택배로 술이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군에서 무슨 사고가 나오면 이제 기강회의로 보통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이건 네. 기강회의로 설명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장병하게 오는 택배를 모두 뜯어서 보고 검열하고 그다음에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것도 좀 뭔가 좀 아 이상하고. 그거는 또 네,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을 수 그러니까. 있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구사사님이 네. 택배 받을 때 무조건 지휘통제실에서 검사하는데 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군요라고 해주셨네요. 수령할 때 이제 그 당사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뜯어본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엉망이네요. 엉망진창. 아사리판. 네. 생수병에 담아서 보냈나? 아 아니 그렇다고 아니 그 부대에 있는 장병 때 생수를 왜 택배 배달을 해요? 생수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지금 그냥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정세영님이 이거 우리나라 군대 뉴스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해군 뉴스였습니다. 자, 좀 이렇게 군 관련한 좋은 뉴스를 전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유병옥님이 예. 유튜브 라이브 보려고 하는데 검색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주셨는데 처음 오셨나 봐요. 유튜브 켜시고 MBC 라디오라고 치시던지 또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검색해 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더마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